여러분,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미국 연준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에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조용히 돈 찍는 기계를 가동했거든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돈을 풀면 비트코인이 급등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헤드라인이 돌았습니다. 중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는 게 아니라 편의점 전체를 통째로 사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정말 맞는 걸까요? 여기서 좀 복잡해집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1조 500억 위안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1460억 달러입니다. 1조 5천억 달러와 1460억 달러.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하나는 시장을 뒤흔드는 핵폭탄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물총 수준입니다. 실제로 중국인민은행이 뭘 했는지 살펴보면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금고에 쌓아둬야 하는 현금을 줄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번 약 1조 위안, 그러니까 1,400억 달러 정도의 장기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라는 숫자는 여러 정책을 다 합친 것의 과장까지 더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유동성에 의미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엄청난 루머가 있었죠. 중국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수한다라는 이야기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 91,200달러 기준으로 약 912억 달러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주장은 판테라 캐피탈에서 나왔다고 알려졌는데요.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검증된 보고서도 없고 공식 성명도 없었어요. 그냥 작은 뉴스 사이트 하나에서 나온 기사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친구가 야, 이 주식 무조건 오른대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갑 주소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그냥 희망사항으로 봐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헤드라인이 과장됐다고 해서 전체 논리가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 경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뿐이에요. 2024년 4월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됐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을 거라고요. 마치 명절에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열리면은 차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결과는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톡커넥트 프로그램이 현재 본토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ETF 매수를 허용하지 않거든요. 명확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자본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방법은 완전히 막힌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소매 투자자들의 문은 닫혀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뒷문은 슬슬 열리고 있거든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보험 부문입니다. 홍콩 보험감독청이 보험 회사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 시장 규모가 연간 약 820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단일 퍼센트만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와도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홍콩의 많은 보험 회사들이 실은 중국 본토 대기업의 자회사거든요. 베이징의 자본 통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본토 기관 자본이 암호화폐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뭘 보고 있을까요? 미국 연방기금 금리죠.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하는지 초집중합니다. 마치 수능 전날 밤에 족보만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은 의외의 지표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바로 중국 10년 국채 수익률이에요. 왜 그럴까요? 핵심은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은 통화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유동성과 94%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자, 미국 연준은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지만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요,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위기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연착륙을 노리는 동안 중국은 경착륙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동양에서 유동성 수도꼭지가 열리면 비트코인은 떠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인민은행 대차대조표 확장과 비트코인의 30일 상관관계는 0.66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지금까지 중국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글로벌 매크로 뉴스 혼자서 다 찾아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핵심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함께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댓글 고정 링크에서 입장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021년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해시레이트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단골 식당이 폐업하면 다시는 그 맛을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이 조용히 글로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14에서 2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잠깐 채굴이 금지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중국에서 금지됐다는 말이 항상 완전히 사라졌다를 의미하진 않거든요. 많은 채굴 시설들이 AI 컴퓨팅 센터로 위장하고 있어요. 또는 스촨이나 신장 지역의 수력 발전댐에서 나오는 인겨 에너지를 활용하는 국영기업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인프라 과잉 상태예요. 비트코인 채굴은 이 남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비난하지만 국가와 연결된 기업들이 그 수익을 거둬들이도록 허용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의 스마트머니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고래들을 봐야 합니다. 저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69% 급증했어요. 그리고 미국 거래소와 역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비교하면 자본이 명확하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미국 기관들이 ETF를 사는 동안 비트코인의 실제 유동 공급량은 점점 더 아시아 트레이더들과 기관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표면적으로는 내국인 거래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 알짜배기 물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용히 쓸어 담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눈앞에서 서양에서 동양으로 부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 2026년 1월 12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약 9만 12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상 최고가였던 12만 6000달러에서 약 30% 가까이 빠진 상태예요. 현재 가격으로 비트코인 1개를 사려면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 전세금 수준이에요. 최근 며칠간 가격이 8만 5천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제 기술적 분석가들은 볼린저 밴드가 극도로 좁아졌다고 말해요. 마치 용수철을 꽉 눌러놓은 것과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조만간 크게 튀어오르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급락할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CNBC가 업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2026년 전망은 7만 5천 달러에서 22만 5천 달러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시겠어요?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경제 불안정, 특히 부동산 시장 붕괴는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현재 160조 위안의 가계 저축을 보유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주식시장은 불안정하고 이 상황에서 시스템 밖으로 자본을 빼낼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쁜 소식이 있어요. 중국 경제가 너무 빠르게 악화되면 오히려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돈이 없어지면요, 가장 먼저 파는 게 가장 쉽게 팔 수 있는 자산이에요. 암호화폐는 24시간 7일 내내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게다가 중국 정부는 몇 년 전 플러스 토큰 사건으로 압수한 약 2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가격으로 약 180억 달러어치예요. 예산 구멍을 메워야 할 때 이 저금통을 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부양책 자체는 강세 요인이지만 부양책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까요? 다음 상승장이 중국에서 만들어질까요? 제 생각의 답은 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입니다. 2017년처럼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위챗에서 도지코인을 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다릅니다. 조용하고 국가가 묵인하는 채굴, 홍콩 보험 상품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기관 자본, 그리고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지 수요, 유동성은 실제로 풀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자산입니다. 미국만 보면은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동쪽에서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건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로벌 매크로 분석과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정책부터 연준 동향까지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혼자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는 어렵잖아요. 마치 넷플릭스 전체 카탈로그를 혼자 다 보려는 것처럼요. 함께 정보를 나누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입장 링크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영상 댓글 고정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백 %였습니다. 감사합니다.